아이씨, 하려고 하는데 종이 치고 지랄이야. 그치? 종소리 들리냐? 그래, 그 종 왜 이렇게 길어? 자, 보겠습니다. 역사서부터 이제 고려 경제사회 문화부터 들어갈게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저번 시험 범위였잖아. 그치?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여기까지가 저번 시험 범위였고, 이번 시험 범위가 여기, 요 뒷장 페이지였던 문화부터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역사서부터 보겠습니다. 호족제 관계 역사 그딴 거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벌귀족 시기에 삼국사기가 시작돼요. 예, 삼국사기를 썼던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경주 김씨예요. 음, 쓰는 방식은 기전체 사서입니다. 자, 근데 내가 사서에는 기전체가 있고 편년체가 있고 기사 본말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전체는 뭐를 중심으로? 본기와 열전,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백경배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뭐라고 몇 년에 뭐라고 몇 년에 죽었다 이런 걸 쓰는 거고 그다음에 편년체는 몇 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연도의 흐름에 따라 쓰는 것을 편년체라고 한다 그랬었지. 그다음에 기사본말체는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쓰는 것을 기사본말체로 한다 그랬어. 뭐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요거는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서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기전 그 쓰는 방식이고요. 예, 현존 최고의 사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사서 중에는. 그 다음에 합리적 유교사관이었기 때문에 유교사관에서 이야기하는 불어 괴력난신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불어 언급하지 않겠다. 괴력난신, 괴이하고 이상하고 난잡하고 신에 관한 이야기는 이상하지 않겠다. 즉 팩트만 나열해서 조지겠다. 이런 개념으로 쓴 것이 삼국사기입니다. 유학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교적인 성격이. 자, 무신직관계는 무식하니까 이 새끼들이 절대 뭐 이런 걸 쓸 리가 없고 그런데 관문세족기의 새로운 역사서의 그 탄생이 필요해집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해가지고 북진 정책을 펼치고 만주벌판을 휩쓸었던 고구려의 후계자로서 우리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역대급 올타임 넘버원 새끼들한테 처발렸죠. 그게 누구야? 몽고 애들이란 말이야. 몽고 애들한테 처발리고 나니까 이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다 위에 쪽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구려 말고 더 셌던 나라 없나?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단군 신화를 가져와서 고조선 계승 의식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역사서를 쓴 게 삼국유사죠. 예, 삼국유사. 요거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썼고요. 그다음에 제왕운기라고 이승유라는 애가 또 썼습니다. 이제 삼국유사는 최초로 단군 신화를 수록했던 책이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에서는 뭐 아무래도 스님이 쓰다 보니까 뭐 불교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역사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유학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학은 처음에 관학으로 중앙에서는 국자감이라는 걸 세워서 가르치고 그치 이제 송나라에서 넘어왔으니까 지방에서는 향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러다가 문벌귀족 때 되니까 유학이 점점 보수화가 됩니다. 이 보수화가 된다는 게 뭐냐면 변화를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뭐야? 진보는 변하려고 하는 거고 보수는 그대로 있으려는 거잖아. 여기서 유교의 보수화는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려고만 한다는 게 보수화예요. 그래가지고 아우 얘 새끼들한테 뭔가 배울 게 없다 그래가지고 지방에 사립교육기관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사학시비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뭐였냐면 최충의 구제학당이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그래서 최충의 구제학당은 거의 최초의 뭐 사교육기관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9가지의 전문 과목을 가르치는 기숙형 학교입니다. 이거를 보고 나니까 이거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앙에서도 진흥책을 이용해서 공교육 살리기에 나섭니다. 예. 이거 글씨 줄일게. 글씨 줄여야겠다 이거. 글씨 글씨 크기 줄일게. 어, 이래도 보이지 영상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공교육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양현고라든지 이건 장학재단이에요. 공부 잘하는 들한테 돈 더 주는 돈 주고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이러는. 그 다음에 12도 사학 12도를 따라해서 뭐 이제 칠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 사교육에서 과거 합격자가 늘어나니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신직관계는 당연히 무식한 새끼들이니까 유학이 쇠퇴를 하겠죠. 그렇죠? 예, 유학의 쇠퇴.
자, 그 다음에 권문세족기를 보겠습니다. 권문세족기에는 안양이라는 학자가 원나라에서 망권당을 통해서 성리학을 들어옵니다.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어디서부터 수용하는 거야? From 원나라 원 만권당으로부터. 그쵸?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성균관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 유학도 마무리 짓네. 자, 다음 불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불교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스님으로 단독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사람은 원효, 의상, 진울, 어, 의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스님이 아니야. 뭐 신돈도 스님이라고 보면 안 되겠고. 그다음 또 스님 누가 있을까? 깝칠 수 있는 스님이 그 외에는 막 이제 군인이나 정치인이나 시인이나 이런 사람이지 불교적인 의미로 스님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4명 정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효와 의상은 배웠고 오늘 여기서 누구를 배울 거냐면 이제 진울과 의천을 배울 건데 자, 호족불교 때가 아니라 이제 문벌귀족 때 보겠습니다. 자, 의천입니다. 의천은 왕자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천은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귀족 중에서도 샹귀족 오브 로얄 킹 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귀족이니까 뭘 좋아할까? 교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종과 선종의 다툼이 한창 심해지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요청하고 있어요. 통합을. 그래서 교종 중심으로 그래서 얘네들한테 볼드체를 해줄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것, 즉 천태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으로 교관겸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교관겸수가 뭐냐면 교는 배운다는 거고 관은 꿰뚫을 관자라는 거거든요. 꿰뚫 타는 게 뭐냐면 사람이 30살을 넘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게 그 사람의 얼굴에 담겨 있어. 선생님은 아직 30살이 안 넘었기 때문에 아직 내 얼굴이 이렇게 내 인품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표정이 왜 그래, 이 씨발. 자, 근데 하여튼 그런 걸 한 번에 딱 보고 나서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꿰뚫어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약간 선종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교종의 개념이 아니라 선종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교종의 가르침도 하고 선종식의 수행도 같이 한다. 겸해서 수행한다. 이런 것을 교관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호족 집권기에는 자 무식한 새끼들이니까 교종이 좋을까 선종이 좋을까? 선종이 좋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기 때문에 진울이라는 성녀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는 짓을 합니다. 예,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합니다. 볼드. 자, 요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조계종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썼네, 눈을 조계종이라고 합니다. 자, 조계종에서는 두 가지의 수행 방법을 요청하는데 첫 번째는 정의 쌍수고요. 두 번째는 도노점수입니다. 정의 다 간단합니다. 자, 정자 마음을 다스린다. 이거는 가르친다기보다 그러니까 교라기보다는 선에 가까운 거고 지혜는 교에 가깝습니다. 즉 두 가지를 전부 수행하는 것과 돈, 도노라는 건 깨닫는다는 뜻인데 깨달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깨달음을 계속 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수행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도노 점수, 점진적인 수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점점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교의 타락을 고치기 위해서 수선사 결사라는 우리 옛날에 서양사 배울 때 클리니 수도원 같은 거 기억나? 그 클리니 수도원이라 그래가지고 수선사 결 저기 뭐야 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자정운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죠? 그런 식으로 불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불교 타락을 막기 위한 어떤 자정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수선사 결사입니다. 근데 이런 거 일어났다고 불교가 타락을 안 하겠어? 그렇지. 겁나게 타락하겠지. 자, 그래서 불교가 원나라 때는 그야말로 제대로 타락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저기 뭐야, 그 성리학이 불교를 비판하게 되죠. 네, 성리학이 불교를 비판하게 되면서 이들의 시대가 됐던 신진사대부 기간에는 불교를 비판하고 이 불교를 비판하는 정책이 조선까지 이어져서 조선은 숭유억불, 즉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이 시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인쇄술 보겠습니다. 거란이 침략해 왔을 때, 호족 집권 때, 거란이 침략해 왔을 때 침략해 왔을 때 첫 번째 대장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처음 만들었다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요. 대장경은 기본적으로 목판 인쇄고 불에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소실되면 몽골 때 소실이 됩니다. 몽골의 침입 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이 침입해 왔을 때 우리 이렇게 지을 순 없다.
우리가 직접 맞짱 떠가지고 이기지 못하니까 죽자 팔자 신한테 빌어라도 보자라고 해가지고 불심의 힘으로 몽골 애들을 몰아내겠다고 8만대장경을 만듭니다. 예, 8만대장경을. 이거 징그러운 거야. 자,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 한 장에 460자인데 3절씩 있으니까 8만 장. 거의 뭐 한 10억 글자쯤 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예, 대단한 분량이고요. 뭐 그렇게 근데 사실 뭐 그냥 목판인 셈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 뭐 역사 시험에서 쓰는 건 그닥 뭐 없어. 우리가 지금 뭐 불교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직지심체 요절이 20대에 나옵니다. 예, 요것은 금속활자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예요. 직지심체 요절은 이런 거예요. 직지, 무언가를 바로 세우는. 근데 뭘 바로 세우는 거야? 심체, 몸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이제 금속활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목판 인쇄물은 뭐야? 어떤 탑 부셔가지고 나온 거, 목판 인쇄물. 그렇지,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죠. 음. 자, 그 다음에 공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예로 넘어가면 자, 호적기 관계의 불상은 굉장히 개성적으로 생겼는데 이 개성적인 불상이 뭐냐면 보여줄게. 자, 요 새끼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입니다. 예. 요런 개성 있는 불상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요.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서 있으니까 입상이지. 그치? 돌로 만들어졌으니까 석조고. 이름에 불상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상에서 이제 문벌 귀족으로 넘어온다. 문벌 귀족은 원래 호족들이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된 게 문벌 귀족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인적인 성격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온 애들인데 이게 공부하는 게 취미이긴 싫단 말이야. 막 시를 짓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싫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뭘 하려고 하냐면 그럼 우리는 공부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조용히 차나 마시는 그런 취미를 가지자 해가지고 이때 발전시킨 게 뭐냐면 고려 청자입니다. 예, 고려 청자가 발전되게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남들 개나 소나 다 청자를 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청자를 조금 더 화려하고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상감기법을 이용해서 고려 청자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려 상감청자입니다. 상감기법을 이용한 고려 상감청자. 네. 자, 그 다음에 원나라 때의 영향을, 몽골의 침입 이후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석탑과 전혀 다른 개념의 석탑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거든요. 보여줄게요. 지금 어디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요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탑 본 적 있어? 우리나라 탑은 기본적으로 3단 아니면 5단이고 이렇게 10층 이렇게 짓지 않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탑을 짓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고려의 문화사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선생님 밥 먹고 와가지고 다음 조선 정치사 원투 찍어줄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